으로 짧게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저번에 우리가 방송으로 김혜영 그리고 신보라 이 두 사람이 이 국무총리 산하의 청년 정책위로 가는 것에 대한 반대 표명했었는데 실제로 무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정책위원회 이 위원장이 총리고요. 당연직으로 부총리가 한 자리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부위원장이 지금 김혜영이 들어갈 자리였었는데 그래서 장관직이라고 그래 사람들이 막 분개했었거든요. 내부 분열하고 아군한테 총질하면은 장관직 가는 거냐 이렇게 했는데 안 간다는 분위기고요. 신보라도 마찬가지로 안 가는 걸로. 네. 저는 그 신보라 합류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은 신보라는 저는 자기 비서들이 써주는 글도 잘 못 읽더라. 국회에서 얘가 필리버스터하고 그러는 거 보면. 읽는 것도 연습해야 돼요. 왜냐면 읽는 그럼요. 것도 자기 머리에 체화된 단어,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쉽게 읽는 거지 새로운 단어는 버벅거리게 돼 있거든요. 그걸 제가 너무도 많이 봤었고 그 작년에 황교안 옆에 그 정미경하고 다니면서 그 미통당이 자랑할 수 있는 미녀 2명이 황교안 옆에서 아이고 왜야. 수행해서 그때 그 지금의 미통당의 지지율 그 하락에 큰 일조를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신보라 보면은 세대팔이 지역팔이를 했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전북이라는 광주 출신의 전북대학교 나온 상징성, 그다음에 그 30대 청년을 대표한다는 상징성을 팔아서 능력에 그렇죠. 맞지 않는 감투를 썼던 과거는 자라고 오셨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합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좀 반면교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2명을 딱 비교해 보면 김광진하고 신보라를 봤을 때 너무 수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거는 뭐 학력 차이를 떠나서 이런 사람을 그 미통당이 그 마치 청년 세대를 껴안는 것처럼 하지만 머리에는 70대보다도 더 낡은 수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을 대표로 내세웠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성해야 되고 신보라는 이번 정부에서는 그 우리 쪽에 넘어와서 일하는 일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혈압 관리를 위해서. 이게 이제 관제대모의 아이콘인데 이게 이제 팔자론에 저는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 엄청 개고생해도요 국회의원 한 번 하기 힘든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민주당에서 20년 30년 개고생해도 국회의원 한 번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운띠를 잘 만나면은 신보라처럼 관제대모를 했어. 근데 마침 청년 이슈 같은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번 공천할 때는 청년도 상징성 있게 넣어주자 하는데 딱 걸린 게 신보라. 요거는 팔자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상징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얘네한테는 아까 그 황 작가 말씀처럼 호남 출신인데다가 청년인데다가 알고 보면 관제대모 되게 잘했어. 뭐 그러니까 얻어 걸리는 운 같은 게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다행인 건 그 운이 유통기한이 4년인 거죠. 일단 초선은 운 좋게 들어갔어도 재선까지도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내 말은 이게 신보라가 저쪽에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황 작가 말이 정답이에요. 그런 컨텐츠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무슨 뭐 청년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이렇게 합류시키면서까지 밥줄 만들어질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능력도 안 되는 깜. 그리고 김혜영은 지금 김혜영에 대해서는 이제 뭐 더 이상 뭐 현역도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신이 아니고 김혜영은 자기가 부산 총선에서 표를 넣기 위한 자기정 장갑니다. 이걸 계속해서 포장을 하는데 이 조국 장관 등에 관련해 가지고 부산 민심이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그걸 역류해 가면서 자기 국민들을 설득할 생각을 못하고 계속해서 조국 때리는 방식으로 갔단 말이야. 이러니까 우리 민주당 지지하는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라고 이름 부를 만한 거예요. 정치인이라는 게 늘상 물 흐르는 대로만 갑니까? 가끔씩은 지역구 국민들한테 하소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그만큼이나 검찰 개혁을 이야기했어야죠. 그런 사람이 장관급으로 간다면 누가 찬성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마지막 말만 덧붙이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전당대회 2년 전에 하면서 최고위원이 됐죠. 근데 이제 초선으로서는 그 저는 초선 의원들이 조금 하심할 필요가 있다고 늘 생각하는데 국회의원 활동하기도 힘든 겁니다. 초선들 하나하나 그 정치 그다음에 국가의 그 국정
운영 철학을 배우는 과정에서 바쁜데 최고위원 관직까지 썼다는 얘기는 자기 능력 대비 지나치게 큰 옷을 입었었어요. 그러다 그치, 보니까 그치. 실수가 나왔고 동감? 또 그러다 보니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내몰렸다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에 뭐 국회의원 쉬면서 공부 많이 하십시오. 그럼 민주당이 계속 집권할 거기 때문에 언젠가 만약에 공부가 잘 돼 있으면 또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네. 기회가 정치권에서는요, 한 번 기회를 못 잡잖아요. 그럼 영원히 올 것 같죠. 계속 민주당은 동진 중이에요. 말하자면 당선자는 지난 선거보다 더 많이 안 나왔지만 지지율은 확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시대적 분위기라는 게 있겠지만 저쪽이 마땅한 대선 주자도 없고 지금 어떤 어마어마한 쇄신을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그쪽의 지원자는 훨씬 많아질 거예요. 인물들이 많아진다는 거지. 지금까지도 아예 공천 못하는 지역이 일부 나옵니다. 다만 당선이 안 되더라도요. 경북 어디 뭐 굉장히 오지라고 해도 간혹은 여당 지역위원장 소리 듣고 싶으신 분들이 지망을 하면서 공천 모든 지역구 할 수 있는 시대까지 저는 일단 왔다고 보는 이번에 거죠. 다 공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 모든 지역구 공천. 미래통합당은 못했잖아. 호남권에 공천 못한 지역 되게 많아요. 이게 망해가는 집구석의 모습이 대표적인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기회를 못 잡고 아니 자기 지지층도 설득 못하는 사람이 무슨 자기 지역구 사람들을 설득을 해요. 정치인은 때로는 민심도 따라가야 되지만 때로는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설득할 수도 있어야 난 정상이라고 보는데 김혜영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배신하고 자기 지역에 가서는 검찰이 잘못됐음을 설명하지도 못하는 자가 무슨 젊은 정치인입니까? 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싫어합니다. 이 상황에 왜 금태섭이 떠오를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신보라의 처지를 보면서 이제 이준석이 떠오르는데 앞으로 국회의원 못할 것 같은. 근데 어쨌거나 요 건에 대해서는 좀 중앙일보가 고맙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부각시켜줘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실수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프로세스상 이 사람들이 올라올 수도 있는 조건이긴 했더라고요. 후보로서. 일단은 뭐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추천을 한 것 같고 의원 후보로. 논란이 되니까 처리한 거죠. 네, 그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오는 데까지는 뭐 이제 가능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걸릴 거냐가 문제였는데 아마 그냥 기사로 더 불거지면서 확실하게 쳐낼 수 있는 명분도 생긴 것 같고 그러니까, 예.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정치의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정세균 총리를 욕했어요. 아니 어떻게 김혜영하고 신보라냐. 근데 이게 철회되잖아요. 그러면 더 좋아진다. 그게 정치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느끼는 부분 처리할 수 있는 용기. 김혜영한테도 한번 바라봅니다. 완전히 버리진 않았어요. 제가 김혜영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지난 국회 때 국회의원 중에 가장 어린 국회의원으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마지막에 합류하신 의원이 젊은 의원이 하나 있었지만 당선된 의원들 중에선 가장 어린 의원이라서 맞아요. 예, 나중에 보궐로 들어온 예, 비례대표, 비례대표로 들어간 예. 그때 그 무슨 은혜였는데 정은혜? 정윤회인가 아무튼 정윤회라니요 이 양반아. 정윤회. 그러니까 무슨 비슷한 이름이었는데, 네. 네 그분 외에는 가장 어리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유일하게 저보다 어린 국회의원이 그분이었어요, 김혜영. 그래서 이제 좋게 기억을 해봐야 되나? 근데 오케이. 이제 반대로 가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